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화이트비라고 합니다. 저는 예술가님들의 독창성을 발견해 보석 세공하듯 빛내드리는 사람이고요. 예고해드렸던 대로 예술가에서 비범한 예술가로 최상위 버전의 나로 나아가는 예술가 브랜딩 과정을 최초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제가 진행하는 예술가 브랜딩은 자기만의 방에 고요히 놓여있길 좋아하는 예술가의 특성상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는데 유명인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배우님께서 스스로 경험한 것들을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지 않다며 고백을 해오셨어요.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고단했던 삶이 180도 달라지셨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듯이 그런 충만한 느낌으로 하루하루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시험을 잘 견뎌내면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이 과정 또한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직면하게 만들어드리는데요. 인생 핵심적인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요, 불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버전 예술가가 되어 돈과 사람, 모든 걸 다 얻고 싶은 분들, 그리고 예술가는 아니지만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을 본격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아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은 아이 같은 열정과 핵심을 간파하는 센스, 타인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마저 남다른 배우, 의사, 앵커, 대학생, 선생, 수녀, 드러머까지 어떤 배역이 주어져도 역할에 100% 그 이상 빙이 되어버리는 팔색조 매력 연기자, 바로 질문 배우 진서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브랜딩한 건 한 2,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타고난 배우가 아니라 늘 모자라요.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요. 맨날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셨죠. 어떻게 바뀌신 거죠? 질문 배우님? 자신을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진서이고요. 질문 배우라고 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일단 잠깐 선물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진행해주세요. 네, 질문 배우, 나를 질문하는 배우 진서입니다. 검색해 주시죠. 네이버에서. 네이버에 저를 검색하시면 제가 어떤 작품들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는 원래 연기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연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공백기도 있었고 사실 연기를 할 수 있는 분야라면 다 접근을 하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10년 정도 서울일도 있었고요. 2년 구연 동안 많은 일을 하셨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신감 넘치시지만 원래는 전혀 안 그러셨어요. 립스틱 같은 색깔 저는 그런 거. 이분 목소리도 좋고 연기력도 좋은데 몸에서 뿜어나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도 장면이거든요. 시켜서 주잖아. 근데 항상 바라볼 때마다 뭔가 살얼음을 걷듯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타인에게 눈치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브랜딩 과정을 하면서 제가 되게 이제 지친 날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우님한테 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분이 얼굴이 막 이렇게 누렇게 뜨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가격도 많이 싸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배우님이 혹시 눈치를 보는 환경 속에 계속 놓여있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한정된 틀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지 않았나? 분명 연기를 잘하시는데 다른 연기를 잘하시는 분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연기자가 될 수 있죠?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분 진짜 그런 무명 배우 아니거든요. 지금 겸손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아파트나 건물에서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매일 보거든요. 네, 이 불쾌. 불쾌가 뭐죠?
이거 화재 포스터인데요. 엘리베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국에. 상가 엘리베이터 전국에 다 붙어 있다는. 네, 저예요. 이분 결코 무명 배우가 아니에요. 사무실 오가면 정말 이 포스터 매일 바라봐. 나 정말 매일 반가워서 네. 인사한다니까 혼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분 한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작품이 이번에 그 보스턴 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 됐어요. 예. 소개를 또 안 해드릴 수 아, 없죠. 네. 천적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거기 주연으로 맡은 첫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보스턴 영화제에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스턴 안 가 있고 뭐 하시는 거죠? 보스턴 안 가요. 이렇게 자기가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늘 부족해요. 어떻게 감히 제가 인터뷰를 맨날 이런 분이었습니다. 네, 국민 광고 모델 지원감인데 자신을 늘 부족한 배우라고 말하는 분이었죠. 그리고 정말 독특했던 게 촬영장을 가면 늘 혼이 나가 있대. 늘 혼이 나가 있대. 아니 이렇게 예쁘고 당당한 분인데 아니 도대체 이 맑고 예쁜 얼굴 속에 왜 이런 어두움이 깃들게 된 거지? 저는 여러분도 그런 분 있지 않나요? 괜스레 주눅 들어있고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나를 드러내는 게 뭔가 잘못한 일인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 정말 이분 봤을 때 고생이나 해봤나? 저렇게 진짜 피부도 좋고 너무 해맑고 이 사람이 실연이라는 거를 겪어봤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최초의 고백의 순간. 사실은 이 브랜딩 과정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하우나 왓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샅샅이 뒤져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건져내는 코스거든요. 근데 이분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들여다보다가 큰맘 먹고 정말 신청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최초로 저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언니, 네, 언니라고 이제 부르는 사이가 됐으니까 언니가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일까지 겪은 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그래봤자 했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삶을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떤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그걸 위해 힘듦, 고통, 시련을 선택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배우님이 그런 길에 올라와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 정말 오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기분 괜찮으세요? 네, 기분 너무 좋고요. 네,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상쾌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실 수 없거든요. 커피도 불과 먹었어요. 진짜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맨날 울던 분이에요. 자, 질문 배우가 되기 전후의 변화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갈까요? 얼마나 많이 변하셨는지? 사실 이전에는 제가 많이 눈치를 보고 실제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 언제 저렇게 저런 배우들처럼 연기를 잘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난 왜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 난 왜 가난하지? 난 왜 돈이 없지?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난 왜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모든 부정 에너지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늘 그런 질문만 하셨대요. 네. 질문을 했지만 질문이 다 부정 에너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누구나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늘 그런 어두운 것만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근데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 쟤는 왜 더 예쁜 거 갖고 있지? 쟤는 왜 더 예쁜 가방을 갖고 있지? 저 가방은 어디서 샀지? 저 가방 얼마 주고 샀을까? 쟤는 얼굴을 어떻게 고쳤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전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5가지 정도로 얘기를 네. 해주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양비 우리 대표님 만나서 제가 초점이 일단 맑아졌어요. 왜냐? 목표 지점이 정확히 뭔지를 알았어요. 내가 무슨 일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집중을 하다 보니 목표 지점이 또렷해지고 저의 초점이 정확하게 그래서 눈빛이 되게 정확하시잖아요. 달라졌어요.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분의 눈빛을 지금 보정 1%도 없는 네. 리얼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눈빛이 이렇게 네, 제가 또렷해지셨습니다. 초점도 맑아지고 또 눈빛도 달라졌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격이 되게 많이 밝아졌어요. 계속 맨날 밝아지고. 울던 분입니다. 저 눈물이 진짜 많은 사람이고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 현장에 가잖아요. 눈물 연기 한다면 3초 연기를 했어요. 3초 눈물. 정말. 그냥 3초만 딱 이렇게 있으면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는 그런 연기가 아니라 삶이었기 때문에. 눈물이 맞아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모든 상황이 다 긍정 에너지로 바뀌었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초점도 달라지고 또 성격도 밝아졌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해주지? 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배우님이 지금 이 질문 배우가 되기 전후의 변화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관계의 변화가 생겼죠. 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그 에너지들이 다 긍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특수한 경험들을 했고요. 그 경험들이 저에게는 이제 부정 에너지가 아니라 더 이상은 부정 에너지가 아닌 저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과감해지고 연기가 달라졌습니다. 관계의 변화가 생겼고 관계의 변화도 생겼고 왜냐면 스스로 가둬놨던 문을 열고 나가신 거거든요. 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분이라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초대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신청해주세요. 자, 다음은 연기 수준이 많이 달라지셨다고요? 네, 과감하게 이제 연기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누구의 연기력처럼 어느 선배님의 연기를 보고 막 부러워하고 했었는데 나는 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의 연기를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연기해야지. 이거는 사실 아니더라고요. 나는 나로서 연기를 하면 감사합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연기력이 생겼다는 예전에는 거. 그 촬영장에 가면은 좀 주눅이 들어 있으셨대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기를 한 번에 그냥 지배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는 여기 그 촬영장 가면 기획을 어떤 촬영 현장을 만들어야지 기획을 하고 가시고 약간 그렇게 되면서 어제도 사실 좋은 네. 일이 있었잖아요. 자랑해주세요. 드라마 하나를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그 캐스팅 디렉터님이 과감하게 또 저의 연기를 잡아주시고 또 선택해 주셔서 네. 또 픽스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그런 시각으로 제가 상대방을 보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 사람도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 좀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순간,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이 브랜딩을 이제 하기 전에 늘 드리는 5가지 질문이 있어요. 막 정리가 들어오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삶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이야기를. 여러분도 제가 이제 질문 배우님한테 드렸던 5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배우님한테 지금 드려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마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참여하신 분들 제가 질문을 드릴 거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 꼭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은 누구인가요? 저는 예전에는 두려움이 많고 주눅 들어있는 그냥 연기하는 배우 진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질문을 할 줄 아는 질문 배우 진서로 거듭이 난 거죠. 와, 질문 배우. 질문 배우 진서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각자 두려움을 느끼는 지점이 다 달라요. 그쵸?
여러분 어떤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유독 예민해하는 그 구석이 있어요. 그게 나의 두려운 구성이고 핵심 감정이에요. 그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배우님은 그걸 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발견하시고 이렇게 많이 변화되신 건데 도대체 어떻게 했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계속 질문 이어가 볼게요. 네. 자, 배우님은 왜 지금 이 일을 하시나요? 제가 어릴 적부터 엄청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으로. 그랬는데 이게 겉으로 보이는 말이 표정보다는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 연기라는 게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거죠. TV나 드라마 그리고 영화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내 목소리와 또 목소리가 좋으시대요. 네. 최고시대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최고죠. 네, 아픈 데가 많으셨고요. 아픈 데가 많았어요. 아마 박종현 님도 살면서 아픈 순간들이 좀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진서 배우님도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센 순간들이 있었는데 잘 극복해내셨어요. 사람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음. 진심으로 그 연기에 대한 왜 이 인물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 생각을 하는지, 왜 이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거에 더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반갑습니다. 김무희님, 반갑습니다. 한결님, 반갑습니다. 지금 질문 배우님께 질문 5가지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즐거운 모험을 떠나볼까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 배우님의 삶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리고 두려움을 정말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배우로 제가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떤 길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담아내는 배우로 남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이 죽을 때 남기고 싶은 거. 죽고 네. 나서 네 우리 하는 워크숍이 있는데 묘비명까지 사실은 제가 여쭤봅니다. 미래에서 현재 보기 워크숍이 있거든요. 네, 배우님께서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볼까요? 사랑으로 모든 걸 완성하는 배우가 여기 잠들다라는 네. 비서고를 꼭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기쁘게 가고 싶고요. 네. 여러분 우리 그런 예술가 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이 5가지 질문을 제가 브리닝할 때 항상 드리는데 사실은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이 당황해하세요. 정말 이 너무 놀라운 질문인가요? 네. 자신의 본질을 직면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보통은 많이 정말 힘들어하시거든요. 근데 이 배우님께서 이 질문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자신을 엄청나게 세공하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사실 처음에 구글로 이렇게 받았던 질문에서는 두려움이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의 답변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의 바닥까지 들어가서 건져 올리신 답변들이에요. 예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기님 안녕하세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질문이 중요하냐면 여기 질문 좀 읽어주시겠어요? 좋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진 순간 우리 뇌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답을 즉시 끌어모아주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이해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을 받은 사람 또한 대답을 찾아내기 위해 계속 집중하게 되겠죠. 질문은 우리 두뇌 속에 개방 루프라는 것을 만든다고 해요. 읽으면서 개방 루프. 네, 배우님 개방 깜짝 놀라셨습니다. 우리 두뇌 속에 개방 루프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나만의 강점을 살린 예술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수익을 2배, 3배 늘릴 단순 명료한 기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기에 당신의 두뇌의 개방 루프를 효과적으로 설치한 것인데요. 질문은 그 답에 계속 주목하게 함으로써 듣는 사람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강력한 기법입니다. 네, 맞아요.
네, 땡. 주목이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근데 배우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글을 제가 들려드리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언니, 제가 그동안 질문을 정말 잘못해왔던 것 같아요 하면서 눈물을 쏟던 순간 잊을 수가 없는데, 네, 여러분, 진짜 이 우리의 현실은요, 내가 질문한 것들의 답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내가 정말 집중한 것들이 이렇게 끌어당겨진 거잖아. 네네. 결국은 내가 찾던 그 답이 내 안에 있었던 거라는 거를, 맞아요. 이거를 간파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질문이라는 건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끊임없는 몰입 상태와 대화로 이끌며 상호간 성장하는 느낌을 들게 하면서 핵심을 향하게 하는 그런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내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최상의 버전의 나를 찾기 위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제가 이제 그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에서 이제 답변을 모아서 탐험해서 처음에 브랜딩을 하게 되면 예술가의 어떤 네이밍과 그리고 슬로건과 스토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우님의 스토리는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요? 자, 질문 배우, 나를 질문하는 배우, 질문 배우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배우님의 스토리가 쭉 나올 텐데요. 스토리를 지금 좀 공개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우님이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아플 수도 있는 내용인데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배우님의 브랜딩 스토리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배우님의 스토리를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삶의 스토리를 정돈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알려주시죠. 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쫓기듯 달린다. 혼이 나간 표정이다. 삭발에 가까운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그녀는 작은 체구의 깡 마른 몸으로 까만색의 커다란 이민 가방을 품고 있다. 그녀의 눈빛은 몹시 불안하면서도 결연한 의지가 살아있다. 2년간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사를 걸고 뛰쳐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어느덧 대한민국 공항, 가진 것이라곤 몇 가지 옷과 소지품이 든 가방,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며 죽어가는 휴대폰뿐이었다. 집도 없고 무일푼 상태인 그녀는 기적적으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삼평남집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밤 서둘러 짐을 싸고 탈출하는 악몽에 시달린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온 삶을 뒤덮고 있지만 자신이 진정한 피해자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고통받는다. 여기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무일푼이었어요. 무일푼. 머리는 삭발에 얘기 직접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옷차림과 이런 머리를 하고 한국에 힘들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늘 악몽에 시달렸대요. 제가 힘들게 이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그 트라우마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서 잠꼬대를 하고 신경안정제를 먹고 또 자다 깨면 잠을 못 자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불면증에 시달린 계속 눈치 경험이 보고 사람 배려하고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그쵸? 네, 그랬는데 자, 또 한 여성이 계속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또 한 여성이 있어요. 이것도 접니다. 미리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맑고 까만 눈에 윤기 나는 뽀얀 피부, 작은 두상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맞나요? 너무 피하는 거 아닙니까? 청량하고 매끄럽게 울리는 이 목소리가 매력인 그녀는 반갑습니다. 배우 겸 모델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 덕분인지 아나운서 고위간부 피곤하다. 의사 역할이 자주 주어집니다. 그녀는 자기 관리에 유난히 철두철미합니다. 새벽엔 수영을 하고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명상과 요가를 합니다. 다양한 배움에도 열정적입니다.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앳된 모습이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하나의 엄마입니다.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완벽한 행복 속에 놓인 듯 보이지만 그녀에겐 자신도 모르는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촬영 현장에 있으면 자주 혼이 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그러셨대요. 촬영 현장만 가면 너 이렇게 얼빠지게 있니?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셨대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싫어요? 싫어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꾸 선물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구나. 네. 이런 고백이 참 쉽지 않은데, 그쵸? 네. 이렇게 두 개의 인격체가 참 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계속 읽어주시죠. 두 여성은 사실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100% 리얼이다. 100% 리얼입니다. 그녀는 한 집단에서 억눌리고 추방당한 경험으로 인해 전혀 다른 두 개의 인격을 가지게 되었다. 한쪽은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탈출자이고 다른 한쪽은 완벽한 연기와 행복을 추구하는 배우다.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 강하게 올라오곤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억누르곤 했다. 나는 왜 불행해야 하지? 나는 누구지? 무엇이 옳은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던져왔지만 빈혈된 마음은 그녀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혹시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결핍과 상처, 두려움뿐이었던 과거를 보는 시선을 바꾸기 위해 자신을 살리는 질문을 하며 나아가는 한 배우와의 인터뷰입니다. 네, 이걸 이제 제가 그 스토리를 듣고 완성을 해드렸고, 근데 이렇게까지 인정하기까지 너무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정말 영화보다 영화 같은 스토리를 품고 계시잖아요. 이거 정말 영화화해야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겠죠? 제가 그래서 시나리오를 지금 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년간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다가 그 연기까지 막 하면서 이렇게 탈출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고백글을 또 이제 오픈하신 게 있어요. 그것까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배우님이 엄청난 고백글을 남겨주실 거예요. 최초의 고백. 응. 저는 기겁한 배우였습니다. 제 삶의 아픔을 직면하지 못한 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꾸며댔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집단 의식에 순응하며 살았고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기만을 갈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에 조용히 저항하는 저를 향해 온갖 비난과 폭력을 퍼붓던 그날은 잊지 못해요. 죽기 직전의 고통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난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난 왜 이렇게 갇혀 살아야 하나? 이 불행의 패턴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신 똑바로 차리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벗어나자. 그렇게 탈출을 수차례 시도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일단 집단에 잘 적응하는 척 연기를 하자. 성실하게 일하면서 계속 실수를 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연기하다 살다 보면 쫓겨나기라도 하겠지 하며 버텼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2년간의 기다림 끝에 비로소 추방을 당했지만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과거를 감쪽같이 숨기면서 전혀 다른 존재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럴수록 불안장애와 우울증은 심해졌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는데 그 안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 저를 보며 인간의 정신은 과거 상처를 보는 시선 때문에 피폐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답지 않은 삶, 타인이 나에게 가하는 폭력을 허용하는 삶, 무엇보다 과거의 아픔을 그림자처럼 달고 다니는 삶은 이제 거부하려고 해요. 저를 살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면서 제 삶의 정직한 배우가 되고 싶어서요. 제 꿈은 단순합니다. 이제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아픔을 치유하면서 결국 내 이름을 찾는 배우로 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려움을 잊고 진정한 배우가 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 배우님의 삶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거를 정말 죽을 때까지 가슴에 숨기고 살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불안불안하고
뭔가 계속 배려하고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이러셨던 분인데 이거를 오픈하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어 이거 품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되면은 정신분열증을 앓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다 오픈은 못하지만 극복해낸 힘이 어마어마한데 이 부조리를 이 작은 이 책으로 겪어내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일부러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대요. 그 얘기가 너무나 놀라운데 좀 들려주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무일푼으로 진짜 새통단집 원룸에서 시작하면서 저에게 세뇌되었던 어떤 부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일부러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과 말투,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냥 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지?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도 보고 교회도 일부러 더 가서 목사님 설교도 더 들어보고 또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 전혀 다른 종교 지도자분들의 얘기도 유튜브로 들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면 너무 힘들어서 직면하고 싶지 않아 도망가 버리거나 어떤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분은 그럴수록 더 박차고 나가셨대요. 더 부딪혔대요. 그래서 또 이 브랜딩 과정은 정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데 몇 개월 전부터 저에게 연락을 줬어.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근데 준비되어야만 할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근데 어느 순간 다짐을 하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런 분이에요. 그냥 뭐든지 하려고 하면 두려워도 그냥 나가는 분. 네. 이 힘이 어디서 오는지 나는 너무 궁금하다. 일단은 숨구멍이 필요했습니다. 살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어요. 정말. 배우로서 이 나에게 한정된 이 시간들을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모르니까 이걸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 양비 대표님께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브랜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브랜딩을 이제 한 게 올해 초 1월 한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변화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인간관계잖아요. 네네네. 한 분 한 분 좀 생각나는 분 있으면 얘기 좀 들려주세요. 우리 그 예술이랑 친해지기 분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달그림을 그리시는 우리 류재춘 작가님, K수목 류재춘 작가님. K수목 류재춘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서 그 전시를 천천히 네,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님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의식 성장을 하셨어요. 최근에 K수목 류재춘 작가님의 전시를 또 같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충만한 느낌을 얻으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네 제가 해맑게 여기 웃고 이렇게 있나요? 해맑게 웃고 있는 저 이렇게 인스타 옮게 되나요? 작품을 보여주세요. 작품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큰 보름달이 떠 있는 그림이에요. 마젠타 컬러의 보름달이죠? 네, 이 그림입니다. 마젠타 컬러. 대지를 끊는. 네, 이 달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 그림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아, 넌 정말 귀한 아이다. 넌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인사감했어요. 그리고 이 마젠타 컬러가 저에게 시그니처 컬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분홍분홍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이 배경에 동그란 이 달 그림을 보면서 엄청난 힐링을 얻었거든요. 에너지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유재춘 작가님의 그림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대성공을 거둬서 지금 엄청난 분들이 그림을 그렇지. 다 구입을 하실 정도로 그 작품을 갖고 있으면 네. 돈이 걸리는데 돈이 사업이 잘 되는데. 그 달 그림을 보면서 저도 기운을 받았는데 네. 그 기운을 저도 함께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판정
작가님. 아, 이 공간에서 전시. 네, 여기 지금 제가 우리 여기 방송하고 있는 이 에스페란토 이 카페에 그 전시를 하셨던 우리 무서 작가님. 문예 작가에서 무서 작가로 네. 그날 네 같이 또 인사하셨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그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다면 그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 한 번 더 보여드려야지 같이 네.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 화선지에다가 먹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정말 삶의 스토리가 블로그에 나와 있지만 어마어마하거든요. 전 재산이 정말 10만 원일 때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정말 100배까지 올려보신 분, 우리 무서 작가님. 나와주세요, 무서 작가님. 진짜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작품이었죠? 이 그림인데요. 잘 자세히 보이실 보여주세요. 거예요. 이렇게 네, 초점을 맞춰서 네. 보이시나요? 막 대한민국 뭐랄까 무서 작가. 금가루, 네. 금가루도 있고 이게 하나하나 대리석처럼 더 끓여지고 레이어드가 되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진 그림인데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말 자체가 저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또 한 번 입혔고요. 그리고 간례를 연상하게 하는 그 인디언 그림의 작품이 있었어요. 무엇을 질문하며 무엇을 너는 얘기를 하고 있니? 이런 어떤 내용의 그림이었는데 무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저도 듣고 저도 또 무서 작가님께 제 마이 스토리를 전달을 드리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 강한 붓터치에 과감하다 라는 그 생각으로 연기할 때 그 영감을 받으면서 제가 연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지난번 바로 어저께 연기 오디션을 봤던 그 연기가 정말 그거 진짜 과감한 미쳤어. 네, 과감한 연기 오디션을 볼 수 있었던 이따 게 들려주실 거죠? 이따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무서 작가님의 그 과감한 붓터치 그림에 또 영감을 한 번 더 받았고 박상훈 감독님, 네, 윤국가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미디어 네. 인문학자 네, 박상훈 감독님, 또 네이버에 치시면은 인터뷰가 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분을 또 만나뵈셨죠? 네, 맞습니다. 그 박상훈 감독님 트레바리 클럽장님. 네, 트레바리라고 검색하시면 또 박상훈 감독님의 그 북토크 모임을 또 감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미디어 아티스트. 맞아요. 네. 그분도 원래는 배우셨대요. 근데 그분이 연기를 하시다가 크리에이터로 넘어오시고 또 디렉터가 되시기까지의 이야기를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배우라면 3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배우는 그림을 많이 보러 다녀야 한다였어요. 역시 그림을 많이 보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 네네. 완전히 들어가잖아. 배우님 또. 그런데 한 그림을 보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잠시 잠시만요. 전화를 받을게요. 네, 진서입니다. 네, 죄송해요. 광고 전화였습니다. 캐스팅인 줄 알았더니 네. 아니,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거든요. 막 이런 거 하는 갑자기 하는 동시에 캐스팅 들어오고 막 픽스됐다 그러고 연락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저희. 맞아요. 저 다 모르는 리얼이었잖아요. 번호면 무조건 받아야 돼가지고 이번 이렇게 될 것만. 네. 그래서 한 그림을 볼 때 네. 보통 15분에서 20분 이상 계속 응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그림이 나에게 말을 걸 때까지 길게 감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배우라면. 맞아. 두 번째는 편식 없는 음악 감상입니다. 음악이라면 또 전 음악을 했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어서 그 영감을 또 받고 음악 감상 그리고 인문학적인 또는 소설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거기에서 마음의 근육이 생기고 또 어떤 지구력들이 생겨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그거 같아. 그러니까 낯선 라는 세계를, 그쵸. 네. 내가 통합하지 못했던 세계를 그냥 과감히 들어가 보라는 거잖아. 맞아요. 우리가 편협됐던 이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제공하니까. 네. 여행하는 건 똑같죠. 맞습니다. 다른 세계를. 그래서 이 배우님이 만나는 사람에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또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다 나눠주고 싶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 방송도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셨다고요?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싫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못했어요. 배려만 하고 아닌 거는 그냥 씹어 삼키고 그렇게 참기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브랜딩 과정을 거치고 나서부터는 이것을 시원하게 제가 해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맞아. 인간관계가 다 정리가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런 네. 옛날에는 이렇게 말할 때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눈치를 약간 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약간 맞습니다. 배려하고 네네. 눈치 보고 그랬다면 지금은 되게 명료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맞아요. 이거는 불편하다. 이거 네. 내가 원하는 거다. 네. 이게 큰 변화고 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건강한 관계는요. 되게 편안해요. 네. 불편한 관계는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신경 쓰면서 말을 네. 가려야 되지만 네. 편안한 관계는 그냥 느낌이 좋아. 같이 있어도 되고 무슨 말을 너무 해도 편하죠.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있잖아 말하다가 이렇게 뭔가 끊겼어. 그 불편한 관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색함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편안한 관계는 그 말이 끊긴 그 상태가 5분? 10분이 돼도 괜찮아.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 편안한 그냥 그거야, 그거. 그 상태. 그런 사람과 네. 함께하고 있나요? 맞아요. 그런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뭘 해도 뭘 하지 그냥 않아도. 봐주고 태양이 그렇잖아. 맞아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비춰주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초점 변화, 우리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잖아요. 네, 초점 변화가 쉽지 않았을 텐데 특히나 어린 시절에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 패턴이라는 거는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죠? 사실은 저는 되게 그 부모님의 안 좋은 영향을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가난하고 또 아버님의 그런 잘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맞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의식을 바꾸다 보니까 이 브랜딩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분이셨어요. 원래 음악의 개념이 아예 없으셨던 분인데 피아노 조율을 할 줄 아시고 음감이 뛰어나신 분이셔서 그냥 몇 번만 피아노를 치면 혼성 사부를 다 연주하실 수 절대 있는 절대 음감이셨습니다. 음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분 중에 이 최백호 선생님이랑 친한 친구분이시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또 듣고 또 저희 어머니는 목소리가 되게 좋으셨어요. 몸의 악기가 되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좋은 부분을 두 분의 그 부모님의 좋은 음악적인 타고난 재능과 또 그런 달란트들을 제가 고스란히 재능을 다 물려받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거였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원망과 고통과 불만. 이런 게 이제 맞아요. 삶을 지배했다면 지금 초점이 바뀌고 나니까 맞아요. 우리 삶에서 왜 불행이 계속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항상 불행과 행복은 이렇게 균형 있게 오잖아. 그렇죠. 근데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키워주시게 해준 그 부분들이 이제 초점 맞춰지기 시작한 거야. 감사한 거죠. 그런 게 이제서는. 이제는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용서와 감사가 일어나고 그죠? 용서와 감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그런 거를 못해서 막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용서와 감사가 일어나면 그게 뚫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스스로 막고 있던 것들에 대한 문이 완전히 열려서 받을 수 있게 돼. 그쵸. 그래서 배우님이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일 많이 바뀐 게 그거래. 예전에는 먼저 연락해야 됐다면 지금은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이 오고 좋은 일이 난데없이 생기는 거야. 맞아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네, 예전에는 제가 두드렸어요. 두드려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하게 연락이 먼저 오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또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에 대한 확신, 나를 믿는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지? 이 언니가 갑자기 기운이 바뀌었어. 이 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당당해졌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저를. 뭐 때문에 그러지? 뭘 이 사람을 바꾸게 했지? 하고 처음에는 약간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점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는 것들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뭐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게 되고 또 저에게 요청을 하고. 여러분 이 과정을 하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갈 길이 분명해지고 내가 불필요한 움직임이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전에는 오디션을 볼 때 누구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오디션을 본단 말이야. 맞아요.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경쟁시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내정하고 오디션 보는 경우도 있다? 맞아. 이 사람밖에 없어. 맞아. 그 역할을 할 사람은. 맞아요. 이런 얘기도 좀 네, 들려주세요. 이번에 TVN 드라마 얘기도 돼? 네, TVN 드라마에서 네, 제가 여러분 이제 곧 방영하게 될 드라마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어떤 역할로 단역이지만 캐스팅이 되었고 내정이 이미 됐었어요. 정말? 네. 이미 저를 이미 내정을 웬일이야. 하고 일단 실물 미팅을 하자 해서 대본 리딩을 하고 그리고 그냥 바로 다음날 낮에 원래는 이틀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연락이 왔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런 진짜 경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않아. 그리고 그 캐스팅 업체가 굉장히 깐깐하고 감독님도 그 작품 감독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깐깐하셔서 쉽지 않다. 되게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 저로서는 물론 제가 다 잘했다라기보다 의식만 바꿔도 당당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바뀌었다. 네, 오디션 보러 가면은 약간 긴장하고 왔는데 맞아요. 이번에 어떻게 갔다 저 왔지? 오디션장 가서 놀고 왔어요. 디렉터님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놀고 왔습니다. 게임하듯 삶을 즐기고 있군요. 그냥 떨어져도 상관없다. 와. 사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될 사람은 되는 거고 안 될 사람은 안 돼. 어떻게든지 되겠지. 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진짜 했어요. 와. 그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막 간절하게 막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다고 하는 되는 게 진짜 아니지. 그냥 나의 좋아야지. 의식 자체가 그냥 열리면 돼요. 사고가 열리면 되고 모든 걸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돈도 따라오고. 맞아. 네. 그리고 이 브랜딩 과정을 통해서 내 의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이 과정은 정말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요즘 이제 저희가 전화를 자주 하는데 전화할 때마다 우리 하는 게 있어. 따르따르. 언니,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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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오늘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진짜 항상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가식이 아니에요. 솔직히 일상에서 꼭 행복한 일만 일어나진 않잖아요. 맞아요. 배우님의 일상도 우리 일상이 다 그렇듯이. 맞아요. 근데도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질 않는데 맞아요. 문제의 크기를 이렇게 정말 쥐꼬리만하게 작게 맞아요.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럴 수가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 삶이 진짜 이거예요. 어떻게 정말 쉽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내가 지구를 이렇게 그냥 위에서 올려다보면 지구가 엄청 작잖아요. 그렇지.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이렇게 보면 너무나 큰 일이거든요. 근데 내 의식 자체가 그냥 열려 있어서 그냥 내 문제를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조망이 그냥 긴 시간 안에 저만한 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질문 배우라는 타이틀이 어마어마한 힘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대로 살고 있는 건데 질문 하나 받고 싶을 뿐인데 네. 문제를 보는 시선이
이만하게 크게 봤던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가 내 마음대로 좀 줄여드리고 더 중요한 것에 지금 집중하는 맞아. 시간을 맞아요. 자유자재로 지금 늘리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어요. 진짜 힘든 상황이 힘든 상황 많아요. 지금 많아요. 지금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점이에요, 점. 별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배우님, 나는 이런 것도 되게 지금 얘기해드리고 싶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실 배우님 아까 스토리에도 얘기했지만 어두운 분이잖아 사실. 네네. 실질적으로 네. 어두운 분인데 지금 그 과거에 고마워하게 됐다는 얘기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사실 깊게 보는 눈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이제는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그러니까 기억, 어떤 사고, 그러니까 내가 연기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버전으로 선택하면 되겠다. 이런 어떤 저의 무기가 생긴 거예요. 무기가. 와.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감사한 것 같고요. 그 어두웠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이제 어떤 치부가 아니라 단단한 뿌리, 나무 버팀목.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겠네. 오늘 하루는 어떻게 계획해보지? 어떻게 즐겨보지? 네. 내가 이런 느낌인가? 네, 눈 뜨면 오늘 하루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다.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이제 보통 새벽에 일어나면 수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유연기 또는 또 작품 같은 것도 그러니까. 보고 네 그리고 틈틈이 이제 제가 우리 얀비 대표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일들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에너지들 이런 것도 계속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너무 기대돼요. 솔직히 말하면 나이 먹는 게 안 두렵어요. 안 두려워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이제 이 상태로 그냥 쭉 네. 다만 이제 건강을 잘 챙겨야겠죠. 건강하게 잘 건강 챙기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침에 새벽 5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맞아. 밤에 잠을 안 자. 왜안 자? 생각이 많아졌어요. 뭘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 있잖아요. 생산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충분히 잔 느낌인데 잠을 안 자. 할 일이 많대요. 공부해야 될 것도 네,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애기가 된 것 같아. 천진난만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네.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이런 질문 하나 드려야죠. 네. 배우님의 타이틀이 이제 질문 배우 진서예요. 네. 배우님에게 질문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는 어떤 수긍 그리고 연기 자체가 어떤 출발점이에요. 이 질문 배우 왜냐면 왜 이 인물이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바로 질문이거든요. 그 연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배우분들이 이 말은 다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연기하고는 어떤 버전을 뭐 어떤 기술적인 스킬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감하게끔 시청자들이나 어떤 그쵸. 관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사실은 이게 배우님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우리 일반인 분들한테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 무대에서만 서는 게 배우가 아니야. 네. 우리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다들 주연 배우들이잖아. 우리도 누구나 예술가입니다. 맞습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역할, 연기하는 배우이고요.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기획한다면 어떤 마음일까? 서로가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고 네.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배우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소중해졌어요. 그래서 소중하죠. 제가 약간 다른 얘기예요. 여기 보실래요? 이 반지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한시에 뭐라고 써있는 거죠? 반지에 2526 질문 배우 진서라고 제가 진짜? 새겨서 제가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맞췄어요. 질문 배우 진서라고 써있구나. 실제로 제가 이거 결혼 반지처럼 처음 보게 다니는
2526, 25년 2월 6일. 질문 배진서. 평생 이제 질문 배우 살아야겠네? 네. 그래서 질문 배우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과 결혼했다라는 의미로 반지를 사실 맞췄어요. 타인과의 결혼하기 전에 나 자신과 먼저 결혼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할 줄 알고, 내 자신과 화해하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할 줄 모르면 남을 사랑할 맞아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배우라는 타이틀 또한 저는 이런 준비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받을 지금 수 없었어요. 배우님 공중부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띠리리. 득도하셨습니다. 자, 네, 올라가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질문 배우대로 살아야겠다, 진짜. 진짜. 그쵸.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질문 배우님이 제대로 미친 연기를 보실 시간입니다. 아니, 꿈이었잖아. 제대로 한번 미쳐보고 싶다. 제대로 한번 미쳐보고 싶다고 했어요. 네. 연기 좀 보여주세요. 왜 미쳐보고 싶다고 했는지의 이유와, 그리고 제대로 미친 연기를 한번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미친 연기. 뭐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될까요? 진짜 실제로? 아니, 왜 미쳐보고 싶다고 그랬어? 왜 항상 정제된 연기만 했잖아. 의사, 뭐 앵커? 이런 연기만 하다가 요새 최근에 우리가 본 뮤지컬이 뭐였지? 퍼스트맨이라고 미친 연기. 정말 미친 연기. 알베르 까미의 그 최초의 인간, 그 최초의 인간에 대해서 부조리한 면을 다룬 그런 뮤지컬 한 편을 제가 봤는데, 우리 두 번 봤잖아. 2번 봤죠. 2번 봤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모든 배우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내질렀거든요. 진짜 미쳤어요, 연기에. 정말 우리 박세화 배우도 마찬가지고 할머니 역할 보신 분 있으실까요? 정말 미쳤고. 하나하나 한 시간, 순간 모든 호흡 자체가 그냥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배우님이 있잖아. 그걸 보고 나서 언니 저도 저런 연기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진짜 제대로 미쳐보고 싶다. 연기에 대해서. 저는 한순간 한순간 그냥 넘긴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끔. 지금 최근에 성우, 목소리 워낙 성우 같으시지만 제대로 성우에도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그 와중에. 아니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도전하는 게 많아졌어. 네. 근데 옛날이랑 달라. 성우를 녹음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거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물론 아직 1차 지원 음원입니다.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라 녹음한 걸로? 왜냐면 제가 녹음한 음원도 미친 음원이기 때문에 들려드려도 괜찮을 것 들려드리세요. 같습니다. 네. 같이 들어보시죠. 크게. 이제 저도 좀 말해도 될까요? 정말! 부장님이 제 말은 안 들어주시니까 그렇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똑같으시잖아요. 소리 좀 줄일까요? 크게 해야 들리실 것 같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저 속상해서 온 것도 있지만 너무 기뻐서 온 거예요. 좋아서. 같이 해주세요. 여기. 방금 전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아빠가 깨어나셨다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 이제 회복하실 일만 남았대요. 그게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아빠 누워 계신 동안 고생이 진짜 많았거든요. 우와. 병원비 보태드린다고 줄일 수 있는 돈은 다 줄이는데도 월급이 워낙 적으니까 탕비실 과자랑 컵라면으로 아침 때우고 점심 때우고. 지방 사람한테 서울살이 완전 개집살인 거 아시죠? 월세는 또 왜 그렇게 비싸고 학자금 대출 상환에 생활비에 돈 나갈 구멍은 너무 많고. 저 부장님이랑 터놓고 얘기하는 김에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돼요? 저 커피 4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얻어먹고 안 살래요.
와. 또 회식을 할 거면 앞으로 점심에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우리 부장님 진짜 최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삶 아니야? 연기가 아니라 삶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레이션이에요. 하지만 태수 씨 또한 견뎌야 했던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목소리 너무 좋다. 두 딸을 길러내기 위해 어울리지도 않는 양복을 입고 꾸역꾸역 출퇴근을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술을 먹고 게임을 했다. 와우. 그렇게 배가 부르고 불러 복수가 찬 줄도 몰랐다. 병은 소리도 없이 발빠르게 태수 씨의 몸을 잠식했고 나는 잠식해가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태수 씨가 하는 휴대폰 게임이나 구경하고 불뚝 나온 배를 퉁퉁 치며 놀려댔다. 아니 근데 무대 연기, 뭐 TV 연기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성우 연기에 도전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다. 저는 성우를 이제 10년 동안 오래 했는데 사실 성우 연기는 모든 연기를 다 호흡으로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매체 연기는 어떤 표정과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면 그러네. 라디오 드라마는 철저하게 내가 호흡과 목소리로만 연기를 해야 돼요. 효과음과. 그죠? 그래서 그 매력을 또 잊을 수가 없어서 아 그렇구나. 네,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배우님의 스토리, 도전기 다채롭게 들었는데 사실 이 브랜딩 과정이 처음에도 드렸다시피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용기인데 어떻게 이걸 나누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된 거겠지? 당연히. 궁금합니다. 당연히 저도 인간인지라 이것을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진짜 벌거벗고 무대에 서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걸 내가 오픈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라는 생각 솔직히 할 수 있었어요. 많았어 처음에. 되게 심했어요. 엄청. 언니 괜찮을까요? 언니 이거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엄청 두려워했어요. 되게 겁나했어요. 근데 브랜딩을 공부를 하고 과정을 겪으면서 또 이제 과정을 또 하나하나 공부하고 언니와 통화하면서 의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고 나서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삶이 바뀌려면은 진짜 내가 딴 사람이 이미 돼야 돼. 감정과 느낌이. 의식 자체를 바꾸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그냥 경험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의식 자체가 바뀌면 최초에 설정하는 거지. 자꾸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게 돼요. 이거 너무 좋은데 너도 한번 이 시간을 한번 너가 해봤으면 좋겠어.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후배가 있었어요. 연기를 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이제 연극 공연을 앞두고 있어요. 정식 공연은 아니고 워크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기 싫다 언니 너무 하기 싫어요. 왜냐면 같은 배우들도 다 어린 후배들이고 경험도 많이 없고 연출가님도 약간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고 언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브랜딩 이제 과정을 마친 이후에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너가 만약에 유명한 배우가 됐어. 라디오스타에 나갔어. 너가 인터뷰를 하는데 정식 연극이 아닌 어떤 작은 소 무대지만 거기에서 그 어린 친구들과 나눴던 호흡들 또 내가 그 친구들과 나눴던 어떤 연기적인 호흡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가 정말 좋은 선배가 되어서 이 친구들을 끌어줄 수 있다면 진짜 그것만큼 좋은 고백이 어디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언니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제가 너무 큰 무대만 생각을 하고 작은 무대를 제가 너무 그냥 작게만 생각했네요. 진짜 언니 너무 죄송해요. 사람을 톡 끄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는 작은 무대가 있으면 그 무대가 사람의 삶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내가 그 시간을 충실히 하면 또 하나의 경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촘촘하게 쌓아올린 그 힘이 없었더라면 그 무대에 어떻게 설 수 어떤 힘으로 없어요. 설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누리면은 그것 또한 나에게 충분히 교훈이 되고 뿌리가 되고 자양분이 되고 그렇다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브랜딩 과정 아무나 못 겪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다 직면하고 용기 내서 다 파하고 지금 나아가는 분. 이분 진짜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장군감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장군감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 자신한테도 너무 감사했고 이게 자만이 아니라 네, 사람 바꾸는 감사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생 많았고 비범한 예술가의 길을 가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원하는 그 방향성을 내비게이션 설정에서 세팅하고 네.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분이 네. 어떤 브랜딩 과정을 겪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책을 아티스트 북을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를 용기 내어서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내 힘으로 걸어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맑게 나만의 길을 가는 예술가가 되십니다. 네. 요거가 지금 이제 책이 아티스트 브랜딩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브랜딩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검색해도 좋고 여기서 8단계가 있거든요. 8단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니까 여기 8단계만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퍼스트. 자, 스텝 1. 직면하라. 직면하라, 나를 직면하라, 2. 발견하라. 나를 발견하라, 3. 창조하라. 그 다음에 창조하라. 4. 해체하라. 네, 기존에 나를 갉아먹었던 것들 다 해체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하라. 세상에 명령하는 것들만 내게 온다는 거. 그리고 유지하라. 네, 탁월성 훈련으로 유지하는 거. 연결하라. 나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예술가들과 인간관계들이 이제 바뀐다고 했잖아. 그들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어서는 거. 넘어서라. 늘 넘어서야죠. 네. 초월하는 거. 네. 우리가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능력 초월이에요. 네, 네.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은 내가 설정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넘어서지 않거든요. 우리 배우님은 이 8단계의 과정을 정말 용기 있게 답파해 나가고 지금 이렇게 가볍게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스터하기가 쉽지 않은데 배우님 이렇게 해내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배우님처럼 나만의 길을 용기 있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함께했던 소감이라던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얘기해 드려주시겠어요? 꼭 예술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정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브랜딩은 누구나 환영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과정은 정말 내 의식을 깨고 내가 완전히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서야 되는 작업이라서 누구나 도전하겠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용기를 내신다면 저도 하는데 여러분 못하실까요? 그래서 꼭 이 브랜딩 작업 필요합니다.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싶으신 분, 내 의식을 깨고 싶으신 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좀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때가 되면
저 아마 3년 전이었으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지금이 딱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이니까 했고 만약에 3, 4년 전이었으면 아마 저 이거 하다가 나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못하죠. 네, 그래서 다 그 때와 그 시가 참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깨알 홍보를 해주시면 본인을 스스로 용서하고 본인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이제 끝나면은 다음에 화랑미술제도 있고 부산 아트페어도 있고 다양하게 예술 행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 진서 배우님처럼 또 이런 과정 속에 계신 예술가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기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꼭 만나뵐 수 있길 바랄게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하트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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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뿅. 방송 종료하겠습니다.